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고 실제로 이제 과학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입장인데도 이 메신저라고 하는 매력도 때문에 사실 기존에 저도 사실 음모론을 굉장히 싫어하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그걸 보니까 좀 이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어떤 매력도 때문에 정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어떤 언론의 어떤 발표도 그렇고 맥락도 그렇고 주변에 그리고 가능성들도 그렇고 해서 신뢰도가 이게 이 사람만 가지고 신뢰도를 파악하기 좀 어렵지만 주변 배경의 신뢰도를 좀 올려주는 형태로 지금 가서 사실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 정도는 열어둔 것까지도 제가 그렇게 심경의 변화가 생길 정도로 네.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그런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능력이 뛰어난 거죠. 뛰어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다시 한번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더 이 사람의 메신저로서의 능력과 실제 팩트로서의 어떤 그 과학 지식을 좀 더 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고요. 네. 이 사람이 자기가 뭐 확신에 차서 거짓말을 하든 진짜로 본 걸 얘기하든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어쨌든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뭐 계속 정보 요청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하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던지는 이제 메신저로서는 또 그런 체크를 하면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는 이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거를 취득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거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진짜 그 어떤 메시지든 이게 완벽하게 모든 걸 설명해 주거나 지지하거나 그렇게 하는 메시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뭐 이렇게 악당이라고 우리 옛날에 뭐 악당과 이렇게 했지만 뭐 배트맨 다크 나이트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막 섞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거기서 튀어나온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듣기에 되게 불편해요. 불편하고 정말 외면하고 싶은 거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메시지를 내보내는 의도는 되게 불순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의도도 아니고 되게 부정확한 메시지를 냈어요. 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이 지금 시대 상황과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걸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를 포착하는 것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분 얘기하는 이유가 예. 이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그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고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이면 이 1mm를 나눌 수 있는 자도 있고 나노미터를 나누는 자도 있고 크게 네. 1m씩 나누는 그런 여러 자를 가지고 있어서 네. 그 적절하게 되면서 파악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는 결국은 이럴 거야. 종합적으로 그다음 아까 말했지만 1초 만에 이 사람에 얘기해봐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해라든가 안 해 이렇게 밖에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30분을 지면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 뭐 한 5년을 너를 페이할 테니까 조사해봐 그러면 다큐 작가처럼 우리가 할 수 있죠. 거기 가가지고 조사하고 뭐 사람들 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자기가 얼마나 거기 투자하느냐의 문제고 네. 그 판단을 할 때 그렇게 종합적으로 구분해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통 아무래도 신뢰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정보를 더 신뢰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그렇죠. 저도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하도 뭐 엉뚱한 소리들이 많으니까 네. 그럼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소스를 얻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1, 2, 3, 4, 5, 6, 7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0.9 웨이트가 이 사람이 1.1, 이 사람이 0.8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 변해요. 그럼 이제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그 당시의 감정과 뭐 정치적인 세계관 이런 것 때문에 이해관계. 다른 거는 멀쩡한데 한쪽에서는 엉뚱한 소리 저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러면 그 친구의 제 평소의 호감도는 1이지만 지금 그 산에 대한 그거는 0.9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뢰하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안 틀리겠다. 네네. 그럼 그렇지만 그 사람이 표출하는 그 그게 의견들은 상황이나 네, 이런 그래서 거에 그거 따라 웨이트 달라지니까.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요. 제 오. 판단. 예. 그 예전에 만화 영화 중에서 둘리도 저는 사실 그 고길동 씨가 더 불쌍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들 둘리 편이고 고길동 편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고길동이 그렇게 집도 자기 집인데 내어주고 다 부숴도 그렇게 막 그러지도 않고 고길동이 이제 그 재평가 받고 있잖아요. 천사라고. 천사로.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제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오로지 믿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려내는 그런 자아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네, 맞아요. 사실 박사님 그런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의도를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포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박사님께 오늘 이야기의 화두로 하도 앞서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밤 라자르라고 하는 스피커, 그리고 이제 밤 라자르를 다큐멘터리로 담았던 제레미 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도는 어떤 걸까요? 그거 뭐 그 사람의 내부를 알 수는 없지만 네, 박사님이 네, 생각하시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쨌든 저널리스트잖아요. 네. 그 저널리스트는 또 과학자와 다르게 저널리스트로서의 또 자기네끼리 그런 문화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널리즘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어떤 분석을 통하거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진실이든 아니든 보도에서 알릴 가치가 있다고 하는 지점에 이르면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기 때문이라든가 그렇게 믿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알릴 가치가 있는가, 알릴 가치가 있는. 그게 또 다르구나. 숨길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알릴 가치가 있는가 이거 할 때 정치적인 판단까지도 하잖아요. 네, 보통 네. 보도에서. 네. 근데 그 지점에서 고민을 하겠죠. 이걸 했을 때 생기게 되는 여파라든가 자기의 뭐 명성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릴 가치가 있다고 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 기자가 다른 뭐 사람의 입장에서 했으면 그거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그러면은 네. 밥 라자르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밥 라자르는 저는 그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 그분이 이렇게 묘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추진체도 하고 이러는데 그 네. 묘사가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일관성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관성 있게 되는 것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거기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큰 프로젝트에 저희가 담당할 때 대부분은 뭘 하는지 몰라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는 하나의 굉장히 나사가 디테일한 돼서 부속품이 네, 돼서 그리고 가지고. 이거를 보여줄 때는 경영자 수업을 한다든가 뭐 큰 프로젝트를 할 때 거기에 그 키 멤버가 된다 이럴 때 하는 거지 그 왔는데 이렇게 그걸 다 열어주고 뭐 문건을 주고 그렇게 이 사람을 특별히 대해줄 만한 이쪽에서의 동기가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그 생각해요. 51구역 쪽에서 네, 뭐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이 내부에서 이게 아니라 바깥에서 모든 걸 조망하고 있는 식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내부에서 봤을 때의 것들은 하고 바깥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과학재방 갈다 대표인데 네. 제가 이거 전체 뭐 여러 가지 다 보면서 얘기하는 거랑 네. 저희 요 책방 담당 직원이 얘기할 때 알바하시는 분이랑 그거는 또 다르죠. 그 완전 자기의 권한과 관점과 이런 게 다 틀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마치 그 전체 프로젝트를 자기가 총괄하는 총괄하는 사람. 사람처럼 얘기를 일관성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얘기를 했을 때 거기 안에 구성원이었는데 구성원의 느낌으로 말하는 게 네. 아니라 좀 약간 그게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되게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그것도 그 범위를 되게 넘어서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렇다면 그것들을 그렇게 좀 뽑아서 볼 때 그게 오히려 저는 그 일관성 있게 얘기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왜 그 네. 자백시켜서 가짜 자백시켜가지고 범인 만드는 거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엄청 일관성 있게 불러주는 대로 쓰잖아요.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범죄 그 심리 찾아내는 사람들이 네. 그 일관성 있는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이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 네. 그 이제 프로파일러 분들은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날 요소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뭔가 그러면 제가 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밥 라자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할 동기가 뭐일 것 같아요? 그건 저는 그 맞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봐서는 네. 그 회로가 그 자기가 목격했던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 왜곡돼. 이게 증폭되고 자기 자신에 증폭되고 기억이라는 게 끄집어낼 때마다 현재 상황에 있는 인풋 들어간 데이터랑 예전 걸 끌어낸 거에 합성돼서 다시 기억되는 거잖아요. 확증 평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억할 때마다 이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억울함도 증폭이 될 거고 네. 남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 증폭이 될 거고 이 위협도 증폭이 될 거고 또 기자가 이렇게 생각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증폭이 될 거고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시당하고 중요한 사람이니까 모든 기록을 없애야 되고 뭐 이렇게 저 같으면 죽여버리겠어요. 그냥 깨끗하게 소리 소문 없이 그 정도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또 오랜 세월 동안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계속 유지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그 장동선 박사님이 말했던 헛소리의 과학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완전 속아버리는 거. 네, 그 속았다고 보다는 뭐 기억의 재구성, 네. 기억의 재구성. 그 사람은 자기는 진짜로 뇌에서 거예요. 진실된 얘기만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진실된 얘기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라는 것이 진짜 팩트랑은 다른 재구성되는 거잖아요. 진실과 사실은 다른 거죠. 네, 그리고 그 또 뭐 최근에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게 존재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여기서 이제 무리수를 조금 두는 게 체면도 끌어 집어내고 이러잖아요. 네. 그냥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증을 통해서 이 신뢰도를 높여서 신뢰도가 높아지면 이쪽도 같이 높아진다고 하는 전형적인 전술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둘러서 계속 네. 다른 것들을 보여주면 그런 것들 보면서 진짜 그렇듯하네. 네.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디베이트 대회 나가면 네. 자신 없는 거 할 때 전술 그렇게 썼어요. 저를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저의 스스로. 경험도 얘기하는데 경험을 가지고 예. 약간 경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성찰하는 것 같지 이런 어떤 토론에서의 기법이 맞아요. 근데 그 예. 감성으로 감성으로 게 딱 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애플이 그걸 잘했잖아. 네, 글 쓸 때도 이렇게 글을 에세이를 써서 이제 뭐 어디 100일장 같은 데 나갈 때도 서정 서사 서정으로 써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경복궁에서 경복궁 왔는데 낙엽이 떨어지는데 일단 이걸 보니까 일단 서정. 이 쓰러져간 왕조의 마음이 뭐 우리 집안이 몰락한 우리 집안가 뭐 이러면서 이제 서정적으로 마음을 막 이렇게 해놓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딱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끝날 때는 다시 서정적으로. 걸어 나오는데 차마 뒤돌아볼 수 없어. 아. 이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네. 우리는 정형화된 공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진화가 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 10초 틀어서 팍 꽂혀야 음악 하듯이 맞습니다. 처음에 아이캐치해서 팍 잡아야 그 다음에 내 말을 진실되게 들어주는 거잖아요. 훅을. 맞죠. 네.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정말 궁금한 건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일 수도 있어요. 사실. 마지막 질문 질문 자체가 좀 마무리일 수도 있어요. 예. 예. 이게 잘 된 거니까. 아까 사실과 그 스토리를 나눈 걸 얘기하셨었는데 발라제르가 말한 것 중에서 1980년대에 걔가 TV쇼에 처음 출연해가지고 말한 것 중에 걔가 51구역 안에 있는 S4라는 구역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S4 구역에 이제 출입을 할 때 신원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다큐에도 나왔지만 손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겼었다고 이렇게 TV에서 말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진짜인 게 나왔던 거죠. 원래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그런 거는 절대 없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그게 실제로 옛날에 기밀 기지 같은 곳에서는 사용했었던 거다라고 그게 나왔었던 거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알 수 있었나 싶은데. 그거는 그 개인의 경험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 부인했다고 하냐 진짜 부인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갔다 왔을 때 네. 뭐 그런 기기가 먼저 발달됐을 거 아니에요. 그 마우스 같은 것도 옛날에 그런 네네네. 것들. 그러면 제가 이게 옆사람 와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자돼봤자 이 퍼져나가는 고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 네. 심지어 SNS처럼 올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거를 다 검증하는 게 아니라 믿을 사람 믿고 말고 이렇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지. 네. 네.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나 우리 사회를 흔들 문제가 됐을 때 이러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소수의 믿거나 말거나 그룹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사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끼리끼리 얘기하거나 이렇게 됐을 거고, 그리고 그 정도 그렇겠네요. 그 정도 걸 안 썼을까요? 그런 실험을 하면서 하는 그런 데서 그렇죠. 이걸 하고 혈관을 하건 뭐를 하건 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약간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실제로 거기 근무를 했고 그거를 봤는데 뭐 외계인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약간 오해를 했는데 그게 점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져가지고 자기만의 믿음이 네. 더해지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분들 만나면 가끔 그런 분들 오세요. 자기 인생은 지금 책 100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시라.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한 페이지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더 소중하죠. 근데 이게 보편화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과 공감을 해서 나도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중복되는 거를. 그 과정이 거쳐지는 게 자기 객관화. 그리고 자기만 좋은 놈이 아니라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은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보편성가 얻는 건데 네.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의 그 경험치에서 보편화 과정이 못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할 때도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제일 처음이야,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그림 한 장인데 네. 이게 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 바깥에 분수가 막 나오고 있고 여기 해가 쨍쨍이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저 기자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와, 비 온다 이러는데 과학자는 담벽에 서서 해가 쨍쨍한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구멍을 통해서 보는 프레임으로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담 위에서 보는 사람은 다 보잖아요. 모든 걸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본 것들에 대한 뭐 말한 대로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증폭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군요. 네, 그 박사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스피커들을 통해서 사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일종의 음모론 같은 이런 UFO 그리고 외계 생명체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 접하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 스피커라고 하는 밤라자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사님께서 객관적으로 과학자로서 UFO의 존재, 그러니까 UAP라고 하는 존재죠. 그게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나눠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이게 기존의 물리학적인 법칙에 좀 따르지 않는 새로운 어떤 기체가 발견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믿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형태의 자료나 뭐 그런 것들의 발표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건 어떤 형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이라는 게 완전히 모르는 거를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패러데이도 그런 전기 그거 할 때 이거 어떻게 써먹냐 했더니 그냥 재밌잖아요. 그러고 끝났거든요. 어떻게 이게 몰랐다는 거예요. 상상을 못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뭐 잠깐 나오지만 그 예전부터 그 20세기 초반부터 상상을 우리가 했던 것들이 이제 전자기파를 통해서 전자 문명이 건설되고 나니까 예. 다음은 중력 문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SF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그렇죠. 하고 반중력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네, 그런 거 나오고 중력파 발견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쨌든 시공간을 중력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이고 현상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력 문명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중력을 활용한 어떤 기구들이 되는데 지금 실용화될 수 있는 기구는 뭐냐면 이게 그 중력이 그 부분 다 틀리잖아요. 지구도. 그러니까 예. 이 중력 지도 같은 건 달에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지구도. 예.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 날아갈 때도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다르게 날아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광물 자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캐내는데 이거를 실제로 그 중력자 같은 거 쓰거든요. 중력 지도를. 중력 지도를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중력이 크면 하는 그걸 반응하는 네. 기구 같은 걸 써요. 옛날부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쓰는데 그거는 그 있는 것들이 반응해서 중력의 영향으로 얘네들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는 건데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스케일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게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그 제한된 표면에 압축되어 있는 밀도가 높은 표면 밀도를 높이는 중력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엔지니어링 하려고 그러면 뭐 마치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우려면 그 가마를 설치해야 되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중력의 범위가 기껏해야 이렇게 가속시켜 가지고 뭐 3G, 4G 만드는 거 로켓 막 쏴가지고 오지만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거를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만드는 건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그거에 필요한 소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소재들이 전자기를 바탕으로 한 소재 반도체로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이 중력적인 영향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앞으로가 지금 우리가 전자기파 반도체 이걸 통해서 문명을 건설한 것 같고 우리가 뻗어나가고 이런 몸통을 갖고 할 수 있는 구역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가 되려면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중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SF라든가 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중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고 SF에서 계속 나오던 개념이고 중력파를 발견함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뭔가 해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중력을 다룰 수 있다면
그것도 이 중간의 공간을 진짜 180도 휘게 만드는 엔지니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근데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전기를 발견한 거랑 똑같아요. 아. 전류의 흐름을, 무선 전류 흐름을 발견한 거랑 시발점이네요. 지금 똑같은 거죠. 중력파를 발견한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역사가 말해주듯이 전자기파 문명을 건설한 것처럼 중력 문명 건설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게 됐죠. 가능성.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걸 갖고 개연성 있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 같은 정도의 외계에는 우리한테 못 와요. 우리도 못 가니까. 못 가고. 못 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다 끝나야 되는 거죠. 있어봤자. 쳐다볼 예. 수도 없어. 근데 중력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지금 기존의 상대성 이론을 거스르지 않더라도 네. 그걸 갖고 만약에 엔지니어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네. 그렇다면 올 수 있죠. 아.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통신하는 체계는 전파라든가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라 중력의 중력파를 영역으로. 하는 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100%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드폰을 들고 무조건 가는데 전자기파로 하니까. 조선시대로 가요. 네. 그들은 가시광선에 의하거나 그 투기를 하거나 봉화 띄우는 거 다 가시광선 영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핸드폰 들고 저기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죠. 우리의 그 존재를, 그 통신 존재를 이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죠. 노출시키지 않고 거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기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적인 그런 것이 지구에 왔다면 그들이 하는 행동 양식, 그들이 나타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시하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UFO가 나타나는 현상들도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맞네. 반영인 거예요. 예. 인간 관점에서 뭔가 인간 관점에서 조금 더, 접시가 날아다니고 조금 더 이런 건데, 그, 아, 그래서 시시하다고 네,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군요. 시시한 거죠. 아, 예, 어머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그나마 상상 이해할 수 범위내- 있는 건덕지 안에서 지금 뭔가 서술이 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완전 상상 범위 벗어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 벗어난 건 또 이제 딜레마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또 그게 할 수가 없는 과학이란 툴 가지고 그쵸.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걸 말을 아, 했는데 벗어난 그것이 거죠. 우리 모두한테 차라리 오히려 관심이 없는 뭐야 저 사람 헛소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흥미롭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런 것들 중에서 예. 이제 이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거 정상과학이라는데 있는 틀 속에서 사고하고 그렇죠. 증명하고 하는데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과학자들 있잖아요. 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 다른 상상에 대해서 얼토당토 아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해요. 네. 하지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아. 이것을 수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툴을 찾을 때까지. 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거는 뭐 노렌지 이런 사람 다 얘기를 했지만 예. 이 공간이 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그럼 이 휘어진 것을 기술할 수 있는 툴이 뭘까? 그래서 민코프스키의 그 기하학을 갖다 붙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술했기 때문에 구체화됐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거지 그런 생각이야 뭐 누구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중력 얘기한 거 저 같은 사람이나 예. 그럴 거라고 그냥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이제 굉장히 압축시켜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수학적으로. 엔지니어링적으로 수학적으로 기술을 해서 만든다. 그런 이런 거는- 단계가 넘어가면 네. 이제 상상의 나래가 확 펼 수도 있죠. 근데 참 수학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모든 우주를 기술할 수 있는 재료는 다 수학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아직 방정식 간단하게 못한 것 뿐이지 언젠가는 그 우리 채널도 이제 거의 모든 것의 이론인데 모든 것의 이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수학 방정식이 기어이.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궁극적이 아니라도 경험적인 방정식이라 말하는 수학 모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과학자들은 가능성 이게 뭐 1초 동안 존재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오래 존재할 수 있는 해고 뭐 이런 걸 계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엔지니어는 그걸 보고 만들 이제 수 있냐 만들 수 없냐 그거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엔지니어는 원리고 뭐고가 아니라 이게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갖다 팔 수 있는가 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처음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값으로 내볼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는 네. 이론적인 단계에서 막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녹화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아. 물론 블랙홀 옆에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런 거는 계산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우리가 만들려면 우리가 장악해서 엔지니어링 할 수 맞아요. 있어요. 컨트롤이 돼야 돼요.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죠.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처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건 아직 없는 거죠. 아, 이거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엄청 근데 신기하게 손안에 블랙홀 만들 진짜 재밌겠다. 역사의 발전 단계를 보는 분들은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가 과거에 예, 그래왔고 예, 예.
지금 그 대신에 하고 이제 있고. 뭔가 점프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반도체 그런 것처럼 음. 집적시키고 이런.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뭔지를 모르는. 근데 항상 과거 이게 계단식으로 확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계산식 팍 올라가는 그 단계가 있을 거라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 어떤 천재가 이제 떨어져 있는 걸 탁 해서 알아낼 수 있죠. 아, 그럴 수 근데 있죠. 이제 라자르 같은 분은 그런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고 예. 이 보여주는 하는 것들이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게- 흥미도가 없는. 그게 좀 시시하다는 거죠. 저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전혀 뜻밖의 것을 SF적인 상상력으로 네. 그 일관성 있게 SF 작품 내에서 세계관을 밀고 나간 게 더 멋지죠. 훨씬 멋지죠. 그건 멋지죠. 예, 예. 그 박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그 기획을 하셔가지고 일관되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물리학 전공도 하시고 그랬지만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들이 네. 다 아인슈타인을 꿈꾸잖아요. 네. 네. 대학교 1학년 가서 첫 시험 보면 다 좌절하고 아인슈타인 세계에서 뭐 100년에 한 명인데 이러고 다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아인슈타인 세계를 포기하면 너무 행복한데 맞아요. 아. 그걸 놓으면은 놓으면 재밌는 일 하면서 얼마나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그 좀 약간 좀 저는 그 수준이 낮은 얘기이긴 한데 비슷한 비유가 저는 이제 집 사는 걸 포기했거든요. 그 행복하더라고요. 맞아요.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얘는 뭐 포기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불행해. 그러니까 포기라고 해도 체념이라고 해도 그 자기 객관화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게 냉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냉정하게 아인슈타인이 아니다는 거를 빨리 깨닫는 애들이랑 늦게까지 있는 애들이랑 근데 그런 걸 좀 하게 되면 거기서 어차피 유한한 삶을 살고 가는 거니까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잘 이해해서 해설해주고 그런 게 이제 우리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인 거죠, 사실. 아. 그 만들어가는 현장 과학자는 또 레이어가 있겠죠. 네. 박사님 아까 전에 질문 드렸던 그 네. 내용으로 이제 보자면 네. 이제 사실 결론을 간단하게 지어보자면 그렇다면 UFO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수학이다.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아까 각도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그 광속으로 했다 광속 말도 안 되는 거고 맞아. 광속 한순간에 우리는 핵폭발 해가지고 그걸 죽어버리는 거고 예. 이게 이제 이 도는 것들이 이게 왜냐하면 삼각 측량을 하게 되면 그거 위치라든가 이 각 그런 거 다 알 수가 알죠. 있는데 알 수 있죠. 보통은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한쪽에서의 투영된 어떤 아. 걸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걸 3차원으로 복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천체도 보면 슈퍼루미널 모션이라 그래서 슈퍼루미널 모션. 슈퍼루미널 해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달리는 천체가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빨리 달리는 천체가 있는데 상대적인 각도, 상대 속도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게 그래서 광속보다 빠른 페이사라든가 이런 게 제트 같은 게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처음에 되게 이상했는데 예. 우리가 보는 각도랑 이것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네. 그게 광속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그렇죠. 거. 그게 이제 물체가 이동하는 이동 속도 또- 플러스 공간이 팽창하는 네, 속도 그리고 이제 빛의 속도가 고려해가지고 유한하게 이제 오니까 우리에게 도달 이런 기하학적인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적분된 한쪽 텀으로 적분되고 투영된 걸 보는 거예요. 그걸 3차원적으로 복원해서 벡터로 만드는 거는 여러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다 들어보니까 뭔가 머리가 맑아진 느낌. 통쾌해졌어요. 아 이게 그래서 저는 외계인이 존재하는 건 아까 믿는다 그랬고 이런 네. 개연성을 보고 그다음에 문명이 발달해서 지금 여기 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뭐 마틴 리스 같은 그 영국 왕립협회 회장님도 맨날 농담을 이 농담 되게 잘하거든요. 지금 우리 기자회견 하는데 옆에 외계인이 와 있을 수도 있어. 나 왔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결코 알아볼 수 없을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에요. 결코 알아볼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이제 시간 오버됐는데 박사님 MBTI가 뭐예요? 아, 전 그거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네. 그리고 안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줘요 사람들이 네, 해보라고. 해보는데 그 지금 기억나는 게 그 MBTI랑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형적인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뭐 어떤 때 과학자 비슷하게 냉정하고 네, 이런 거 네, 나왔다 네, 어떤 때는 또 뭐
뭐 이렇게 농부 이런 것도 나오고 한번 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니만 할 수 있거든요. 뭔가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좀 어울리시는 자막. 것 같은데 과학자랑 농부 합치면은 한홍부. 맞아. 이게 예전에 그 IQ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럼 제가 그 언어 능력이 거의 최고예요. 아. 그다음 공간 지각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과학 책방 갈다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IQ는 원래 다 아시겠지만 원래 100이 기준이고 네. 예. 그 군인 뽑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 네. 2차 대전 때 네. 군인들 뽑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100으로 맞춘 거예요, 평균을.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인지 능력이 있고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줄 구분할 알고 수 있고. 전략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 군인을 뽑으려고 IQ를 만든 거예요. 그래요? 네. 몰랐어요. 그게 이제 몰랐어요. 간단하고 그러니까 IQ는 그래서 이 사람의 종합적인 그 그냥 대응 능력을 보는 거지 이 사람의 머리 좋고라고 여러 관점에서 판단이 안 그게 되죠.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공간지각력 말씀드린 거예요. 공간지각이 뛰어나야 전투에 투입이 잘 맞아요. 되죠. 그다음 언어 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명령을 잘 받죠. 네. 그거 보려고 만든 아, 거예요. 진짜? 원래. 그렇구나. 이 사람이 그냥 이유가 어떻게 있구나. 내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는 그 챗바퀴처럼 잘 그렇죠. 굴러갈 수 그거를 뽑은 있는지 거니까 그만 보는 거네. 사실 IQ 높다 그러면 챗바퀴처럼 잘 굴러가시네. 넌 부석품이야 임마. 그렇죠. 그래서 사실 IQ 높다고 뭐든지 다 이렇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최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IQ가 높다고 하는 얘기는 수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능을 잘할 수 기능을 있다. 잘 수행할 수 있다. 아, 그런 디바이스로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타이어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오히려 더 퇴보될 수도 있겠다. 지금은 퇴보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뭐 특정 대학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렇게 이걸 잘하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학교 가가지고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독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책 네. 많이 읽고 해서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대마다 지금 리더십은 되게 좀 이렇게 포괄적이고 네. 이런 평행적인 리더십이 필요한데 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IQ 신화가 깨지면서 이제 뭐 EQ이 막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EQ 그러니까 라고. MBTI도 사실은 1600년대 그때 토정 비결처럼 나온 걸 그렇죠, 지금 그렇죠. 써먹는 거거든요. 그래도 궁금해. 그 두 가지가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문학 동인회 활동도 했었고 네. SF 소설도 쓰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거랑 연계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저는 네. 박사님하고 얘기하니까 모든 걸 의심하게 되네. MBTI 중에서 진짜 약간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비유가 아니라요. 그 저희 어렸을 때 막 전래동화 들어주는데 이게 과학적 팩트가 있고 객관적인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시니까 네. 어. 굳이 마지막 메시지를 사실 저희는 막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굳이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싶다면 이제 이걸 보는 시청자들한테 박사님께서 생각하는 이런 다양한 그 미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음모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음모론 같은 것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과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구분할 수 있으려면 어떤 소양이 있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끝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희한테 해주고 싶은 네, 말 저희한테 좀 있으면 해주고 싶은 듣고 싶어. 네. 사실 음모론 그런 음모론 믿는 사람들이 막 완전히 거의 빠져 있는 것 같지만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모퉁이에 지금 앉으셨잖아요. 네. 어른들 옛날에 아, 모퉁이 모퉁이에 앉으면 앉으면 복 나간다.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하면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모서리 네, 앉으면 네, 네. 뭔가가 예, 완전 못 나간다 그러고 어? 숟가락 옆에 숟가락이 여기 있고 엎어지면 안 되고. 그 엎어지면 안 돼. 숟가락이 있고 그런 것도 젓가락 있었어요. 옆에 있어야 그냥 되고 문지방에 쓰면 안 돼. 문지방이 넘어갈 때 밟으면 안 네, 되고 뭐 밟으면 이런 거 안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오. 징크스라고 하는 것들 네, 뭐 머리 위 지나가면 안 된다. 뭐 시험 보러 가는데 뭐 옷은 선발 거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엿 같은 거 이렇게. 근데 그럴 리가 먹고. 있겠어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올림픽 하고 있지만 예. 내가 보면 진다는 거예요. 맞아. 예. 근데 그 찝찝하단 말이에요. 네. 내가 보면 질까봐. 근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다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 남아있는 네. 그런 음모론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나는 절대 안 그래라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게. 그다음 빨간 거로 이름 쓰면 저 그게 그치고 뭐 재밌겠던 이거 있잖아요. 게 그거 안 쓰잖아요. 정태승 교수님이 외국에 갔는데 그 뭐 서류 작성하는데 거기 앞에 컨시어지 사람이 빨간 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순간 깨달은 게 아 이게 문화적 맞아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 하고 정세진 교수님 그때 그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그걸 쓰면서 약간 터닝 포인트 맞아요. 작은 터닝 포인트.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냥 일부러 빨간 펜을 어디 쓰고 그랬거든요. 깨어 나가려고. 어, 일부러 그치. 일부러라도.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에 음모론을 믿는 게 아주 특별한 그룹들이 믿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해서 그거 좀 하시라는 건데 이렇게 누구나 그런 게 공존해요. 그런데
이거를 구태여 안 하겠다고 해보는 거는 되게 적극적인 반응이고 네. 네. 그런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이걸 할 때 마음이 찝찝해요. 찝찝할 때 구태여 안 하기도 하지만 구태여 또 할 필요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빨간색으로 내가 구태여 쓸 필요가 있어? 뭐 그쵸, 그쵸. 어차피 그건 약간 이제 기울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좀 구태여 해보라고. 그러니까 작은 것들. 그러니까 숟가락도 이렇게 내가 거꾸로 구태여 바꿔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놔보고 뒤집어 놔보고 이거 네. 뭐 그러고 이제 약간 모퉁이 이렇게 앉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들 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이게 습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렇게 할 때 뭐 그거는 뭐 축구 경기도 계속 보면 아마 반반은 아니겠도 실력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렇지만 맨날 지는 건 아닐까요. 골 넣을 때도 있고 이길 때도 그렇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완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나는 음모론자가 아니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훈련하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막 이거는 진짜고 가짜고 이렇게 막 교육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훨씬 더 아. 실천적으로 좋다고 봐요. 맞아요. 그 태도가 이렇게 약간 태도가 바뀌는 건데 사실 뭐든지 조금 하다가 자신감이 생기면 증폭되고 맞아요. 그래서 원래 그림 잘 그리는 애가 원래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잘 그리 칭찬받으니까 또 잘 그리 이렇게 순환되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잘하니까 더 많이 하고 뭐 네. 이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적극적으로. 칼 세이건이 책인데 특히 에필로그라는 책에 보면 네. 그 낙태에 대한 글이 있어요. 꽤 긴 글이거든요. 낙태. 네. 그 당시에 낙태에 대한 쟁점이 있으니까 네네. 그거 있고 미국과 소련의 동시에 게재를 하는 게 있었어요. 양쪽에 그걸 비판하는. 네. 그런데 그 글인데 그 방식이 끝까지 밀어붙여 오는 거예요. 아. 자기 낙태에 대한 이제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주장에 대해서. 그거는 종합적인 게 해서 나는 그러면 22주 뭐라고 하는 기준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황에서 완전히 낙태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부터 여러 가지를 다 끝까지 그 사람들 입장에 밀어붙여 오면서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럼 나한테 질문하고 내가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의 다 근거와 주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뭉뚱그려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여 봤지만 하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 생각해 라고 그걸 표출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예. 공격도 받고 네. 그걸 마다하지 말잖아요. 아. 생각을 그렇게 한 다음에 양비론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너도 나쁘고 나쁜 놈이니까 잘 해봐. 이거는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자기 생각을 어렵긴 하겠네요. 진짜 그 어렵죠. 과정 자체가. 네. 아. 근데 그렇게 훈련이 되면 네. 그 약간 좀 균형 뭐 그것도 편견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걸 인정해야겠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좀 네. 비판적인 특히 시각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터들은 그런 공감과 그런 그 균형감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네. 그냥 예. 한쪽 진영의 스피커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팩트만을 해서도 안 메시지가 되고 중요해요. 메시지가 있어 아까 좀 공감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계속 단련을 해봐야 되는데 그 에필로그에 나온 그 글이 한번 보시면 한번 그런 봐야 훈련을 할 수 있는 궁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저도 그렇고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아유.